한국 여자 하나면 충분해. 얘네들은 겁쟁이거든. 이것이 바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 한 은행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몰랐죠. 오후 2시 30분 퍼스트 내셔널 뱅크의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적했습니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직원들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창구 앞에는 몇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서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구석 소파에는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잡지를 읽고 계셨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이수진은 세 번째 창구에서 정기예금 만기 연장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35살의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차분한 표정으로 은행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 직장 여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만기일이 다음 주네요. 같은 조건으로 재해치하시겠어요? 창고 직원인 제니퍼가 친근한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을 했죠.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했고 주변을 의식하는 기색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그녀는 항상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로비 입구 쪽에 서 있는 보안요원의 위치, 비상구까지의 거리, 창고 직원들의 동선, 심지어 다른 고객들의 행동 패턴까지도 무의식 중에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특전사 시절부터 몸에 밴 본능이었죠.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두 번째 천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니퍼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고, 이수진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다시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은행 입구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급작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수진의 감각이 즉시 예민해졌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고객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죠. 빠르고 목적이 분명했으며 무엇보다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는 순간 이수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은행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의 몸이 자동으로 경계태세로 전환되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들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면 죽는다. 큰 키의 백인 남성이 권총을 꺼내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행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제니퍼를 비롯한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고 소파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충격으로 잡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보안요원이 무전기에 손을 뻗으려던 순간 두 번째 강도가 그에게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손 올려. 영웅질하지 마. 그 보안요원은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죠. 그는 은퇴한 경찰관 출신이었지만 세 명의 무장 강도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강도는 입구 쪽에서 망을 보며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 경찰 오기 전에 끝내자.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죠. 이들이 계획적인 범죄자라기보다는 다소 아마추어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이수진은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수진은 다른 사람들처럼 바닥에 엎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움직임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강도들의 숫자, 무기의 종류, 그들의 배치와 시야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저기 아시아 여자. 빨리 누워. 리더격인 강도가 이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침착한 모습을 보이자 의심스럽게 여긴 것 같았죠. 이수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공간이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찼죠. 에어컨 소리조차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오직 강도들의 거친 숨소리와 인질들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너 아시아 여자. 일어나. 리더격 강도가 이수진을 지목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그는 이수진이 가장 순종적이고 저항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편견이었죠. 이수진이 천천히 일어서자 강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넌 우리와 함께 갈 거야.
조용히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여성이라면 당연히 겁에 질려 순종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수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기는커녕 침착하게 강도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강도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똑똑하네. 아시아 여자답게 말 잘 듣는군.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인질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과 달리 이수진만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것이 오히려 강도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 강도가 금고 쪽으로 향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봐, 금고 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들의 계획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최신 보안 시스템이 예상보다 복잡했던 거죠. 이수진은 강도들의 초조함을 감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고 이는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죠. 불안한 범죄자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 망을 보던 세 번째 강도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죠. 이수진은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도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인질의 안전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리더 강도는 이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는 우리 방패야. 경찰들이 함부로 못할 거다. 그는 이수진을 인간 방패로 사용할 계획이었죠. 그녀가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완벽한 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도들의 무기 위치, 경찰 도착 예상 시간,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제압 방법을 동시에 분석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피해자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지? 너희는 원래 조용하고 말 잘 듣잖아. 강도의 말에는 노골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이름표를 보고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죠. 마치 자신이 아시아인의 성격을 완벽히 꿰뚫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단순히 인질로 잡힌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모독당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국인을 약하고 순종적인 존재로 보는 그 시선 자체가 모독이었죠. 너희 나라 여자들은 목소리도 작고 싸우지도 못하잖아. 완벽한 인질감이야. 강도는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인질들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죠. 강도들은 더욱 초조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불안감은 공격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리더 강도가 금고를 열려던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그들의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인질들의 안전은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강도의 손에 잡힌 채로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여전히 순종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녀가 배운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적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말해. 우리에게는 순한 아시아 여자가 있다고. 절대 거칠게 나오지 말라고. 강도는 이수진을 더욱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방패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무기 위치, 그의 힘의 정도, 주변 장애물의 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편견이 만든 방심,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은행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곧 협상이 시작될 것이고 그 순간이 바로 이수진이 기다리던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피해자인 척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은행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 저희는 댈러스 경찰청입니다. 대화를 원합니다. 경찰의 협상 시도가 시작되었지만 강도들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빨리 포위당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범죄자들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수진은 강도에게 붙잡힌 채로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배치, 강도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다른 인질들의 위치까지도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지고 있었죠. 이것은 한국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전술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봐, 아시아 여자. 내가 경찰하고 얘기해.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리더 강도가 이수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 전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착함이 오히려 강도를 안심시키고 있었죠. 그는 이수진이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힘의 정도, 그의 무기를 든 손의 위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 가장 방심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었죠. 강도는 창문 쪽으로 이수진을 끌고 가며 소리쳤습니다. 경찰들 들어. 우리에게는 인질이 있어.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그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죠. 이수진은 강도의 팔에 잡힌 채로 창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 보였죠. 일반인이라면 두려움에 떨었을 상황이지만 이수진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강도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과 흥분으로 그의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났고 그를 잡고 있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경찰들은 이 여자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특히 무고한 아시아 여자가 말이지. 강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이수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의 방심이 절정에 달했고 경찰들도 충분히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인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죠.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정말 순하고 착해. 완벽한 인질감이지. 강도의 그 말이 이수진의 마지막 참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한국 육군 특전사 704단에서의 혹독한 훈련, 동료들과 함께했던 실전 작전,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다져진 자부심까지도요. 이수진은 20살부터 28살까지 8년간 한국 특전사로 복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예부대인 대테러 특수부대에서 활동했었죠. 10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도 20km를 달릴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며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조국과 동포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며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도망가지 못할 거야. 아시아인들은 원래 겁이 많거든. 강도는 계속해서 편견의 참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표정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진 것을 말입니다. 이수진은 강도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권총을 들고 있었고 왼팔로는 그녀의 목을 감고 있었죠. 전형적인 인질범의 자세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것은 근접 전투였습니다. 칼리마가 합기도 그리고 특수부대만의 독특한 격투술까지 마스터했었죠. 특히 인질 구출 상황에서의 순간 제압술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경찰들에게 말해. 우리가 나갈 때까지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강도는 이수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죠. 이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했고 근육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피해자처럼 보였죠. 이것도 특전사 시절 배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확한 타이밍이 계산되고 있었죠. 3초 후 강도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전해 우리는 강도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1초. 이수진의 오른쪽 팔꿈치가 강도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수천 번 연습했던 정확한 각도와 힘이었죠. 강도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 몸을 웅크렸습니다. 2초. 강도가 고통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안 이수진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그의 총을 든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앞점을 눌러 그의 손목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초. 이수진은 강도의 왼쪽 다리 뒤꿈치를 발로 차며 동시에 어깨로 그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중심을 잃은 강도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죠. 이 모든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유려했습니다. 4초.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향해 두 번째 강도가 달려들었지만 이수진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낮은 자세로 활강하며 권총을 먼저 집어들었죠. 특전사 시절 무기 탈취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5초. 두 번째 강도가 그녀에게 덤벼들었지만 이수진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턱을 올려쳐 의식을 잃게 만들었죠. 힘이 아닌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 그것이 특전사의 방식이었습니다. 6초. 입구에서 망을 보던 세 번째 강도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수진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전투요원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7초. 이수진은 바닥을 굴러가며 은행 데스크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시에 확보한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장탄수를 확인했죠. 이 모든 동작이 자동화된 반사작용처럼 이루어졌습니다. 8초. 세 번째 강도가 데스크 뒤로 다가오려는 순간 이수진이 옆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강도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특전사 시절 도시 전투훈련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9초. 이수진의 발차기가 세 번째 강도의 무릎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관절 기술을 응용한 정밀한 공격이었죠. 강도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초. 마지막 강도의 손에서 무기를 탈취한 이수진은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강도의 등을 누르고 있었고 확보한 권총이 그의 머리에 향해 있었죠. 은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던 인질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10초 만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FBI 손 올려. 경찰들이 은행으로 돌입했을 때 보게 된 광경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3명의 강도는 모두 바닥에 제압당해 있었고 한국인 여성이 차분하게 무기를 안전한 곳에 놓으며 두 손을 들고 있었죠. 저는 인질이었습니다. 강도들은 모두 무력화되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불과 10초 전까지만 해도 인질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강도가 제압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서장 톰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이수진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 육군 특전사 출신입니다. 704단에서 8년간 복무했고 대테러 작전을 전문으로 했어요. 그녀의 말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강도들 중 리더격인 남자는 의식을 되찾은 후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그냥 아시아 여자였는데. 그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이 사건은 곧 지역 뉴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특전사 출신 여성, 은행 강도 10초 만에 제압이라는 헤드라인이 텍사스 전역에 퍼졌죠. 사람들은 한국 특전사의 실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군사력과 특수부대의 실력이 미국에서도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이수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한국 국방부에서도 특별히 표창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여전히 겸손했죠.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것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몇 달 후 이수진은 지역 경찰서에서 특수상황 대응 훈련의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특전사의 노하우가 미국 경찰 훈련에 접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은행에서 인질이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죠. 특히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수진은 현재도 댈러스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한국인의 저력과 특전사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편견은 때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날 텍사스 댈러스에서 한 한국 여성이 보여준 용기와 실력은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편견에 맞서는 용기와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멋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